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학생 진로교육 체계 및 역량개발 지원 방안입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서 올해 수행했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이고 이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해서 대학생들은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생의 진로교육 체계 및 역량 개발 지원 방안은 어떻게 제시되는 것이 합당할지,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학생 진로 역량 및 진로교육 요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생의 진로 역량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저희 연구진에서 대학생 진로 역량 체계의 초안을 만들었고요. 초안을 만든 이후에 다수의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차례 이상 의견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진이 만든 대학생 진로 역량 체계는 4개의 대영역과 10개의 중영역 그리고 26개의 생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중영역까지만 제시한 것인데요. 언뜻 보시기에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사용하고 있는 명칭들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특정한 역량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못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런 역량들의 위계 구조가 좀 연구마다 좀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시한 영역은 자기 탐색 역량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 성공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이에 대한 하위 역량으로는 자기 이해 역량과 진로 효능감 형성 역량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진로 탐색 역량입니다.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해 성찰하며 올바른 직업의식을 형성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세부 역량으로는 진로 정보 탐색 역량과 직업의식 형성 역량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진로 설계 역량입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세부 역량으로는 평생 진로 개발 인식 역량, 그리고 진로 결정 역량, 진로 기획 역량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진로 관리 역량입니다. 실천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사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역량으로는 진로 준비 역량, 사회적 관계 형성 역량, 진로 탄력성 역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활동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이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 수집을 했고 이것들을 유용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크게 보면 진로 검사 및 상담, 또 멘토링 및 특강, 또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인턴이나 현장 실습 프로그램, 또 박람회, 동아리 활동, 창업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진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진로 활동이 갖는 의의는 특정한 진로 역량에 특정한 진로 활동이 뭐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추후에 제시하려고 하는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진로 역량 개발 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역량들은 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탐색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진로 검사 및 상담, 그리고 뭐 멘토링 및 특강, 동아리, 창업, 진로 시스템 등과 특히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지난 10월에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대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진단하고 또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들을 보다 선호하는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총 9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생 700명, 그리고 전문대학생 200여 명을 표집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 800부 정도가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시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조사가 수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제시되는 결과를 해석하심에 있어서 그 응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 한 64% 정도가 됐고요.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전공이나 학년별로는 좀 고르게 좀 분포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별로 보면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70% 정도로 좀 많이 포진하고 있었고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남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 가운데 이제 오른쪽을 잠깐 참고로 봐주시면 대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4년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한 6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한 46% 정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4명 중에 1명 정도가 됐고, 전문직의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한 5명 중에 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한 21%,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14% 정도가 되었던 반면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한 12% 정도나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한 65% 정도가 됐고,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한 54% 정도,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가 한 7%, 전문직 자격 준비가 한 11% 정도가 됐고, 진학이 한 24%,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한 15%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계획이 없는 경우도 한 7.6%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분석한 항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역량 체계에 있어서 대학생들의 진로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점 만점면 3.3 정도에 이제 해당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학생들은 자기 이해, 직업 정보 탐색, 직업의식 형성 및 효능감과 같은 부분들은 이제 좀 높은 편이었지만 실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진로에 좌절했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진로 계획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진로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2점대로 이렇게 됐었고요. 또 편차도 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진로 역량을 분석한 결과가 학생들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성별에 따라서는 이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학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진로 역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만 대학 유형에 따라서 4년제 대학 학생들이 전문대학 학생들보다 진로 효능감 수준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자연과학 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보다 진로 탄력성이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을 저희가 또 판단을 해봤는데요.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세부 진로 역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진로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진로 결정 수준을 크게 한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정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방향만 설정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정을 구체화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신은 아직 좀 부족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 집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네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세부 진로 역량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진로 계획, 또 진로 탄력성과 같이
격차가 큰 이러한 이제 역량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진로 결정 수준을 고려해서 해당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그 학년에 따라서 좀 어떻게 분포가 다를지를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학년에 따라서 진로 결정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소위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기존에 이제 대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활동들은 학년별로 주로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년별로 제시되는 것보다 진로 결정 수준 단계에 따라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진로 역량 수준이 어떠한지, 또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진로 역량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진로 역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로 역량 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의 진로 역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로 준비나 사회적 관계 형성, 또 진로 탄력성, 진로 계획 역량이 평균 대비 좀 낮은 역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한 인식이나 내적 준비 정도는 비교적 높지만 실제 진로를 준비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 또 진로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 또 결정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역량은 다소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진로에서 보다 실천적인 단계와 관련된 역량 향상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진로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들은 이제 별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는 분명히 진로 역량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대학에서는 전공이나 학년 중심으로 진로 교육 또는 진로 교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 수준을 고려한 보다 능동적인 진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진로 지원 방안 수립도 필요함을 일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단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역량인 경우에는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지원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진로 탄력성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진로 교육을 실제 이제 실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구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현장 직업인의 멘토링, 또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같은 것들을 보다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전공과 관련된 자격 취득을 좀 지원을 잘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로 교과인 경우에는 진로 탐색 및 결정, 또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좀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로 비교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무, 직종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확대되고 또 주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졸업한 선배들이 어떠한 기업들에 좀 나아가 있는지, 또 그러한 선배들은 이제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이제 기업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지, 그와 같은 정보들을 좀 잘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졸업 후 지원과 관련해서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들, 또 지원금 같은 것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진로 결정 수준에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 미결정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 직업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탐색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체계적인 자기 이해를 위한 진로 교과 또 다양한 진로 관련된 특강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자기 효능감 향상 또 진로 계획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요. 어디에나 좀 더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 환경과 지원금을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로의 대략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있는 학생들은 진로 방향은 설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진로 교과, 비교과에서 현실적으로 세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진로 결정 구체화 방법, 또 기업 현직자들의 멘토링, 현직자 특강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처, 스펙들을 본인과 비교해서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집단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진로 상담을 통해서 진로 구체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졸업생들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채용 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결정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하고 있지 못한 이러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진로 교과 및 비교과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의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집단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현직자들의 멘토링을 이제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직무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 비교과 주제를 보다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집단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로 상담보다는 전공에 특화된 진로 취업 담당자가 보다 심화된 그런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결정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통해서 진로를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구직 정보를 지속적으로 좀 잘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가 구체적이고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 윤리 또 취업 준비와 관련된 진로 교과를 개설해서 운영해 줘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직업 윤리, 노동이나 고용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들, 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의 내용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또 다양한 주제를 현장성 있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집단 경우에도 현직자 멘토링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요구 분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할 때 몇 가지 좀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진로 결정 단계를 고려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진로 상담단의 운영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네요. 기존의 이제 진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 중심으로 이렇게 제공됐지만 진로 결정 단계를 고려해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진로 결정 단계에 따라서 전문적인 진로 상담하시는 분들, 또 선배들, 또 현직자 등 정보를 얻고자 하는 대상이 다소 좀 상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누구한테 보다 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멘토링이나 상담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쉽게 용이하게 운영될 수가 없는데요.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규 교과로 개설된 진로 관련된 교과의 질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과를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진로 교과에서 이제 제공되는 내용들이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다 이러한 이제 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진로 교과의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비교과인 경우에는 직종 직무에 특화된 내용들이 부족하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보다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내 진로 취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진로교육법 내에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다른 학교급과 유사하게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이 무엇인지, 또 대학 진로교육 목표와 세부 목표들은 어떠할지, 또 진로 전담 부서, 진로 담당 인력, 진로 교과, 비교과의 운영,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진로교육법상에 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현장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업의 인턴십을 보다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데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각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크게 네 집단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애대학생, 다문화가정 대학생,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대학생으로 대학생을 소위 이제 취약계층 대학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대학생들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가 진로와 취업, 장학, 주거의 측면에서 좀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고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장학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과 유사한 집단을 포괄하는 주거 정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장애대학생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뿐만이 아니고 각각 학교 단위에서 장애대학생의 진로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대학생에 특화된 정책은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학생인 경우에는 여가부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정들이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민간에서 다문화가정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선발 인원과 지급 규모는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거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대학생에 특화된 정책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였고요. 끝으로 북한 이탈주민 가정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 전문직 양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진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가정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학금 제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주거인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대학생과 유사하게 북한 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착 지원 제도는 있지만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확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저희가 좀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설문조사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저희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를 하였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주거 분야 관련해서 가장 큰 요구가 있었고요. 장애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등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요구는 좀 확인되지 못하였고 일반 대학생들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대학생의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좀 매우 좀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면접비 지원, 정장 지원, 비교과 활동 참여에 따른 장학금 지급, 자격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이와 같이 좀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고요.
현재 좀 장학제도가 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국가장학금과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대학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기숙사에 입사할 때 현재 우선권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도 앞으로 유지되고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교내 활동 보조원 제도, 또 교내 환경 개선, 또 장애인 대상 채용 전형 제도 유지와 같은 요구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거와 관련해서 주거지에서 학교로 이동 수단을 이제 좀 제공해주고, 이러한 제공이 보다 이제 앞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문화 가정 대학생과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집단에 특화된 이제 그러한 요구를 좀 확인하기는 힘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신청 인터뷰가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뭐 별도의 사업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대상별로 취업 박람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에서 별도의 부스를 뭐 설치한달지 이와 같은 요구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학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책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가정 대학생 관련해서 주거 정책들이 현재도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도 좀 잘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고요.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좀 상황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뭐 수업 필기의 도움, 또 수업 이동하는 데 어떤 도움, 이러한 좀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일부 우수 사례에서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장애 진로 취업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예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채용 인원이 법적으로 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도 좀 많이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취업과 관련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좀 다각적인 정책들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보고서에는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체계 및 역량 개발 지원 체계는 기본적으로 진로 역량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하여 저희가 설정한 한 4개 정도의 집단을 가지고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 교과나 비교과, 상담, 취업 준비,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더 차별화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진로 교과를 예로 들어보면 진로 미결정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나 직업 이해에 초점을 두고 또 진로 방향을 어느 정도 설정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업 탐색과 진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또 진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학생들이 같은 경우는 직업 탐색, 취업 준비, 또 직업 윤리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 성숙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업 윤리나 고용과 관련된 법률 중심으로 이렇게 좀 교과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량 개발 지원 체계에 있어서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나 장학 정책들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언 사항입니다. 졸업생의 사후 관리는 출신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반드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그 대학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서 산재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보다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 학교별로 보면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이러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점, 소위 이제 혁신공유대학 설치를 통해서 진로교육이 함께 좀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의 진로교육 수준이 대학별 진로 취업 담당 교직원 선생님들의 역량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을 좀 지속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진로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잘 반영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취업 지원 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학생들한테는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향후에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제시된 부록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4개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초반에 좀 접속이 좀 잘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